지금 여론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안 많은데. 뭐 일단 우리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 또 네. 아니면 보수 우파 쪽에서는 네.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다. 네. 뭐 여론조사가 뭐 틀렸다. 네. 뭐 이렇게들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가령 뭐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총선 때도 여론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여론조사가 이제 대선이에요. 네. 근데 다른 여론조사는 좀 오차가 크거나 또 좀 나쁜 마음을 먹고 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론조사는. 그런데 대선 여론조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통계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이 모집단이라 그럽니다. 전체. 거기 전에 대학 때 통계학과 나 통계학 전공했죠. 후루꾸로 다녔지만 좀 겨우 졸업을 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통계학도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전문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계학 얘기하면 이게 참 어렵긴 한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번 대선의 유권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200만 명? 4천만 명? 4,200만 정도 됩니다. 4,200만. 네. 모집단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4천만의 어떤 유권자에 대해서 한 1,000명 정도 조사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느냐? 첫 번째. 4,000명이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통계학에 대해서 모르시면은 이제 그렇게 충분히 좀 그게 응답률이라 그러는 거죠? 아니, 응답률이 아니고 표본 샘플링이라 그러죠. 표본 샘플링.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보수 우파에서 문제 제기하는 응답률을 갖고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좀 일맥상통한 건가요? 지금 얘기하는 거랑? 아니요. 통계학에서는 응답률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응답률은 중요한 거는 몇 명을 조사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을 조사했느냐. 그래서 먼저 그 말씀 드리면은 그러면 1,000명이 조사했다. 1,000명을. 요즘 대선은 대부분 1,000명을 조사하는데 1,000명 갖고 그것이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결론은 나올 수 있다. 얘기예요. 미국 대선도요. 3억 인구지만 한 1,000명 정도 조사를 합니다. 3,000명, 5,000명 조사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왜? 통계학적으로는요. 어느 일정 숫자 이상 넘어가면은 똑같아요. 결과값이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이제 우리 가장 쉽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통계학의 기본은 동전 던지기란 말이에요. 앞면 나오냐 뒷면 나오냐. 그러면 동전 던지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절반 아니에요? 2분의 1.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던져서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몇 번 정도 던지면은 2분의 1 값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통계적 추론의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건데 10,000번 던졌을 때하고 10만 번 던졌을 때하고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조금 더 소수점 영향력 들어가면 더 정밀할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로또 복권 살 때 한 장 사나 10장 사나 똑같아요. 왜? 800몇만 아닙니까?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500만 원치 사나 10,000원치 사나 거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는. 거의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왜? 전체 사는 사람 몇백억인데 몇백억, 140억, 160억에 500만 원어치 사나 140억에 뭐 10,000원짜리 하나 사나 당첨 확률이 그렇게 크게 차이,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뭐 또 로또를 말이 이상하게 빗나가는데 자주간 1,000명 정도 조사를 하면은 거의 결과값을 정확하게 나온다. 요것이 이제 통계학적 수학적 모델에서 이제 증명이 된 사항이거든요. 뭐 중심 극한 정리라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정규 분포에서 뽑아냈을 때 어느 일정한 수 이상이 되면은 결과값은 똑같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파들이 요즘 제일 따지고 드는 게 응답률이에요. 응답률. 응답률 갖고 많이 문제 응답률 됐더라고. 많이 따지는데 그거는 의미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 근데 그것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4.2% 응답률 나온 거 가지고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4.2% 이거 응답률이 도대체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 자동 ARS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응답률이 당연히 떨어지죠. 응답률이. 하지만은 응답률이 떨어지는 대신에 표본 뽑아낸 거는 1,900 거의 2,000명에 가까워요. 다른 데는 1,000명 정도밖에 안 하는데.
결국은 이 차이는 보면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각 후보 간의 그 어떤 지지율 차이는. 그리고 이제 응답률은 그럼 무엇하고 응답률이 관계가 있느냐? 그거는 여론조사 기관의 비용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 비용이랑.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응답률이 100%다. 1000명을 조사해야 되는데 응답률이 100%다. 그러면은 여론조사 기관이 한 10,000명 조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딱 1000명 조사하고 땡쳐요. 다 충족이 되면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응답률이 10%다. 그러면 1000명을 뽑아내기 위해서 만 몇 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9,000명이 응답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별 큰 영향이 없다는 네, 거죠. 그럼요. 거의 모집단이 워낙 대선 워낙 커요. 4천 몇백만이니까 동일한 사안 갖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몇 명 뽑아서 하는 거는 틀릴 수가 있어요. 아. 하지만은 대선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러면 요새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끊더라 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건 네. 무슨 이유죠? 그건? 아, 그거 끊을 수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은 이 샘플링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샘플링 할 때는 이 1000명이 전국 각지의 지역별, 연령별, 학렬별, 학력별 요 샘플링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전부 다 뭐 60대 이상만 샘플링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구에서 60대 이상은 전체 인구에서 한 20% 차지한다. 그러면 1000명 중에 200명만 60대를 뽑는 거예요. 1000명 중에. 그 다음에 20에서 40대. 제일 인구가 많은 부분에 보니까는 전체 인구에서 한 35% 된다. 그러면 1000명 중에 350명을 그 인구대에 뽑는 건데, 딱 전화 걸었더니만 60대가 201번째 전화가 딱 아달해 됐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보니까 200명이 넘어. 그러면,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60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끊는 거고, 그 밑에 그 전화했던 분이 만약에 199번째다. 그러면 샘플링을 하겠죠. 그거는 60대뿐만 아니라 20대도 마찬가지예요. 20대 표본 한 게 다 채워졌다. 근데 또 전화했는데 또 20대다. 그러면 제외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궁금한 게 다들 이제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문재인 후보가 한 40%, 네. 안철수 후보가 30%, 네. 우리 홍준표 후보가 10% 이렇게 네. 지금 가고 있는 거로 나오는데 네. 과연 이런 추세가 개편할까지 갈 수 있겠느냐? 네. 이게 이런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제 관심사입니다. 관심사겠죠. 가능하다 봅니까? 역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 추세대로 계속 갈 수 있다고 봅니까? 그거는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앞으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분명히 여론조사도 이것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바뀌면은. 홍준표 후보도 1등 할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할 수도 있죠. 뭐 극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다 사퇴를 했다. 그럼 1등 하는 거죠. 아니 뭐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랑 뭐 안철수 후보랑 연대를 해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뭐 됐다든가 네. 뭐 이렇게 하면 또 홍준표 후보가 1등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뭐 이슈를 가지고 높여져가지고 지지율을 많이 받아가지고 1등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이제 전략에 따른 거죠. 홍준표 후보가 자기보다 앞선 후보가 2명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이 두 후보의 아주 치명적인 어떤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 해가지고 그거를 이슈화시켜서 국민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서 나 문재인 찍으려고 그랬다. 나 안철수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두 양반 찍으면 안 되겠네. 뭐 그런 거를 홍준표 후보가 찾아내면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못 찾아냈다. 그럼 이대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론은 움직이는 거다 항상. 단 우리가 이제 그 여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론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레퍼런스 참조하는 겁니다. 참조. 그러면은 지금 어느 후보가 몇 프로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거 누구보다 앞섰다. 우리가 이제 그게 많이 연연하는데 추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론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여론조사는 오늘까지의 여론조사다. 그렇죠. 앞으로는 모른다. 앞으로는 모르죠.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예.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지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가 2012년 9월 30일 날 지지율이 31%였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됐죠. 네. 그러면 잘못된 여론조사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그 20%를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정책의 변화, 무슨 전략의 변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선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마음을 붙잡아 그렇죠. 오는 거니까. 그렇죠. 31%였지만 네. 결국 51.6%가 이겼다는 것은 네. 여론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 그 정책 전략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이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2012년 때죠. 그때 당시에 다들 이제 사실 여론조사 추이세는 거의 비슷하게 나갔는데 3% 이겼어요. 3.1%인가? 그때 당시에 관심사는 뭐였느냐? 투표율이었어. 투표율. 내 쪽 사람들을 누가 더 많이 땡겨오느냐? 그거였는데 결국은 그때 젊은 층보다 노년층이 더 많이 나갔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막판에는 그걸로 해서 이제 이겼죠. 아마 이겼는데. 오세희 씨의 그때 그러니까 투표율이 노년층이 적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박근혜 그 캠프에서 엄청나게 홍보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1대1 구도에서 그 양 후보 간의 차이가 오차범위 아니었어요. 오차범위 안은 사실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를 되짚어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 자기 편 사람들 끌어오는 이제 투표를 올리는 작전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쪽이 좀 더 효율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보는 거는 믿는 게 아니라 참조하는 거예요. 이 추세가 어떻게 가느냐, 이 추세, 계속 빠진다, 계속 올라간다 하는 이 추세를 참조를 하는 거고, 여론조사 기간이 참 많아요, 그죠? 대선 여론조사 기관한테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5년마다 하는.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된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 기관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이렇게 그 조작하는 게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설사 조작을 한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은 여론조사 기관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보면은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조작을 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눈에 띄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좀 특이한 거는 제외를 시켜놓고 나머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결과값을 평균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건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안 믿는다 또는 무시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니 보수 우파의 그 지식이라는 사람들도 나와서 텔레비에 보면은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뭐 조작이다. 통계학을 기본적으로 통계학을 모르는 거죠. 그런 거 그런 소리 들으면 좀 통계를 모르는 나도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고 기자가 이제 통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 뭐 오차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가 40%예요. 안철수가 30%고 후보가. 그러면 43%가 문재인 후보는 43%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꾸로 안철수 후보가 33% 될 수 있고, 그러면 또 거꾸로 43% 될 수 있고 27%도 될 수 있고, 그러면 37%가 될 수 있고 33%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해도 맞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약간 좀 다른 문제예요. 그 다른 문제인 겁니까? 그 통계학에서 뭐 모집단 추론 추정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모집단을 추정하는 그 표본 샘플링의 평균값이 정규 분포상에서 뭐 표본 오차 몇 프로, 뭐 97%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3% 뭐 아니 하는 그러니까 거. 그 얘기예요. 그 정규 분포가 양극단이 있잖아요. 그 저쪽에 2.5%, 이쪽에 2.5%면 이제 그 신뢰 수준 9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약간 좀 다른 내용인데, 그거는 좀 마이크 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봅시다. 그러면 여론조사는 맞지만 그냥 추세를 보는 거다. 그러면 여론조사의 결과를 갖고 참조를 하면 더 나은 성적을 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못한 성적을 낼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뭐냐? 이번에 예를 들인다면 TV 토론 했는데 어느 후보는 쫙 올라가고 어느 후보는 쫙 빠졌다.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추세. 그러면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뭐 때문에 올라갔을까? 분석을 해야죠. 내가 잘해서 올라갔다. 내지는 상대편이 실수를 했다. 그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게. 빠졌다. 그러면 왜 빠졌느냐? 이것이 내가 잘못한 거냐? 외적 요인이냐? 아니면 국민들 마음이 이상하게 바뀌었느냐? 그런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행동 결정하는데 참조하라는 거지. 그거 가지고 올라갔으니 기분 좋고 내려갔으니 기분 나쁘다 생각하면 그거는 바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통계 전문가인 통계 전문가는 아니고 통계학도 출신. 어떤 저보다는 통계 전문가니까 우리 듣는 사람보다는 다 전문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용어를 전문 용어를 쓰니까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시사 야부리 토크 듣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그 댓글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 아마 그 2등 후보, 3등 후보가 아마 희망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다음 이 여론조사를 이 고기자의 여론조사 이 강의를 잘 참고해가지고 후보들이 좀 선거 전략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